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3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월 30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조금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2023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1월달 증시는요, 미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들 전망과는 달리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매수해 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여러분 2월달 증시는요, 1월달보다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두 멘트의 공통점은 뭐뭐할 것입니다. 즉 미래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미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해 줄 거예요. 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줍니다. 2월달 증시가 까다로울 거예요. 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벌써 증시는 나 삐뚤어질 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아이고 저거 또 자랑질한다. 뭐 맞췄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제가 종목을 뭐 하루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차이를 두고 매도한 다음에 다시 종목을 또 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좀 조정 들어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면 안티 코스피 종목을 추천하고요. 주식시장과 같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식시장에 발맞춰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 미세한 차이가 그 타이밍을 주지 않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 더 이제 상승하려면 며칠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는 그 생각을 하고 추천했던 안티 코스피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1월달 주식시장이 좋았는데도 못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주식시장이 빠지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슈를 먼저 땡겨 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조차도 아주 나노급으로 아주 예민한 차이가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요. 저는 주식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고 정말 나노급 아주 마이크로 나노급으로 예민한 작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보지 뭐 팔지 뭐 손절하지 뭐 그따위를 주식하면 평생 주식으로 돈을 못 법니다. 물론 매매하는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그렇게 굉장히 섬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저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미리 고민하셔야 되는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받죠. 그런데 저는 그 스트레스를 어쨌든 주식에 때려 넣으니까 이게 전업이니까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내가 주식쟁이가 아니더라도 주식이 내 본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서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1월달 주식시장 좋을 거예요. 2월달 주식시장 까다로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시황 마치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황을 들으시면서 매매에 접목시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아주 섬세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월 30일 월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77%, S&P 500이 1.30%, 나스닥이 1.96%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기술주 약세였고요. FOMC 회의 앞두고 경계감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어닝 시즌의 막바지인데 S&P 500 지수 내에 11개 업종 중에서 필수 소비재 업종만 상승하고 10개 업종 모두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번 어닝 시즌 좋은 성적이 아니다. 그런데 1월 달 초반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용지표 잘 나왔어. 아유, 고용지표 잘 나왔으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 좋은 건 맞는데 아이고 고용이 좋으니까 연준이 연변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네 라는 배부른 소리를 하다가 소비자 물가지표가 7.1에서 6.5까지 하락하는 거를 보고 아이고 인플레이션 둔화됐네 라고 증시 랠리를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바통을 이어받을까? 아, 그래. 어닝 시즌이 있잖아. 그 어닝 시즌 중에서도 가장 처음 스타트를 하는 금융주. 이미 금융주는 그 며칠 전부터 이번에 은행주 실적 안 좋아요라고 눈높이를 확 낮춰놨기 때문에 낮춰놓은 눈높이보다 조금만 잘 나오면 예상치보다 상회했다. 그래서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게 했죠. 자, 이게 여러분 시황의 분위기입니다. 자, 어닝 시즌 그런데 초반에 눈높이를 낮춰놓은 금융주와는 달리 이렇게 돌아봤더니 어이구 이번에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이나 실적이 별로 좋지 않네 라는 것이 팩트인 거죠. 자, 1월 증시 이제 1월 31일 마지막 뉴욕 증시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진행 중입니다. 자, 현재 1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다우지수가 2.5%, S&P 500이 6%, 그리고 나스닥이 무려 11%씩이나 상승했습니다. 어떤 모질이가 1월달 증시 안 좋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제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 2월달 증시 전망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관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증권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빵 터지는 멘트를 보고 제가 아침부터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제가 다시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 최저 3,0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어이 긴장감 풀지 마. 아직까지 정신줄 놓지 마. 지금 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현재 S&P 500이 4,000포인트 살짝 넘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최저 3,000까지 갈 수 있다. 여보세요. 1,000포인트 더 하락할 수 있어요. 라고 시장에 경계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요. 인플레이션이 3% 정도 가격을 반영했을 때 6.5%? 야, 씨, 아직까지 근처에도 못 갔다, 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FOMC 회의가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99% 정도 반영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날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이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다가 그냥 그 시장이 기대하는 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곧 진행될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제가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그 중간급의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어이구 이제 연준이 좀 그동안 인플레이션 상당히 걱정했는데 이제 진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네요 라는 멘트 정도. 그게 제일 최선의 멘트고요. 그 멘트는 뭐냐면 이제 3월 달부터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장 예상과는 달리 뭔 개소리야. 50bp 금리 인상하고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충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미쓰리가 2월달 증시가 조금 까다로울 거라고 보고 있는 그 가장 많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25bp 금리 인상을 시장 예상대로 해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 한번 해주면 지금 주식시장은 올해 하반기 연말 정도에 금리 인하 한번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멘트 하나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망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25bp 금리 인상과 동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아직 연준이 가야 될 길이 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조차 지금 미리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이날 경계감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한낱 인간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단정 짓지 마시고요. 단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미쓰리처럼 최상의 시나리오, 안 좋은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쭉 한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시나리오가 가네? 라고 맞추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렇게 똑같은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점점점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시나리오 정답 선택에 대한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이날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뉴욕 증시가 다시 2월 달에 간다, 뭐 한다, 뭐 지금 조정이다, 어쩌다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2월 달 증시 좀 까다로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뭐 하나가 또 있냐면 제가 여러분 혹시 어디 숨어있는 악재가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찾아보겠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던진 이슈가 바로 부채 한도,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마감 시한인 거죠. 이거는 언제 이렇게 부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IMO 최소 20% 매출이 정부 지출과 연계된 정부에 노출된 회사 바스켓을 구성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마감에 대한 이 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가 2011년과 유사할 정도로 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그때 미국이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항상 염두에 두고 절대 2023년도 주식시장은 흥분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점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데 뭐 이 종목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자랑이라기보다 뭔 자랑이 아직까지 물려있는 종목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종목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실제로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주식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미쓰리가 주는 종목으로 난 그냥 샀다 팔았다만 할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쓰리가 이 종목을 왜 이 시점에서 추천했지?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했다라고 얘기하면 미쓰리가 지금 장세에 추천했던 종목이 이 종목이었다. 그리고 특히 며칠 전에 SPG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랫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미쓰리를 굉장히 골치 아프게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미쓰리가 요거 이렇게 묶여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종목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미쓰리가 어차피 이렇게 추천해 놨으니까
추천한 다음에 방송에서 혹시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뭐 위험한 거고 이런 게 아니라 못된 거예요. 그거 일명 증권 전문가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자기 회원들에게 미리 종목 사놓게 하고 방송에서 공개하고 그러면 그 신뢰도를 믿고 그 종목을 들은 사람들이 매수해버리는. 저는 절대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은 안 합니다. 대신 매도한 다음에 제가 가급적이면 공개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이벤트 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뭐 왜 이 종목을 내가 추천했고 이게 언제 갈 거고 다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대충 이제 내가 미쓰리가 추천한 이 종목은 이게 안티코스피구나. 미쓰리가 추천한 이 종목은 코스피랑 같이 가는구나 라고 이제 대충 매매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1월 25일부터 여러분 호가가 조자림을 당했죠. 여러분들께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진짜 멘붕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방송에서 당황했습니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상한가 한가 폭이 그렇게 뭐 7에서 15%에서 30%까지 간 거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 작전 세력들이 상한가 한가 폭을 그렇게 상단 하단으로 확 벌려놓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상한가 한번 보내기 위해 필요했던 자금의 몇 배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만큼 굉장히 골치 아파졌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도 작전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처럼 상한가 한가 폭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한가 한가 폭을 넓혀버리면 작전 세력들이 머리 아파지긴 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호가를 조절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미쓰리처럼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한테는요. 야,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25일 날 제가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당황할 때마다 저를 잡아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 종목이 뭐냐면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후성이라는 종목을 매매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 예전에 2011년도에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가서 그냥 무슨 얘기하다가 후성을 툭 던졌거든요. 그 다음날 후성이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만큼 저는 후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매매도 많이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뭔가 되게 까다롭고 뭔가 시장이 잘 보이지 않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멘붕이 되면 제가 과감하게 들어가는 종목이 바로 후성이란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벤트 하시는 분들의 일부가 후성이란 종목을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25일부터 막 시장이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니까 가장 다시 미쓰리의 자존감을 올려놓을 수 있는 후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시장이 보이네. 후성의 움직임, 그 호가 단위 움직임을 보면서 이렇게 이것들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신을 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어제 이벤트에서 매도한 종목 중에 후성도 있었고 MI텍이란 종목도 있었는데 사실 MI텍에 대한 종목은 뭐 그렇게 제가 정확히 아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후성에 대해서는요. 제가 뭔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뭔가 매매에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하면 무조건 후성 파고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성공하고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찰떡처럼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종목을 건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여러분들이 미쓰리한테 후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자신감을 확 만들어줄 수 있는 난 이 종목 들어가면 무조건 100점 100승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종목을 최소 1개 혹은 2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왜 좋으냐? 미쓰리 그럼 계속 후성만 매매해.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너무 좀 무슨 아메바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투자 매매하시다가 시황이 약간 좀 이렇게 잘 안 보일 때거나 아니면 시황과 매매가 잘 안 된다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매매가 꼬일 때 매매가 꼬이고 내가 이게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지고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다운돼요. 그러면 무서워서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종목 자신감 있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 아니네. 왜 이러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손절을 하고 나온다. 그럼 손절하면 이미 처음 투자 금액보다 예수금이 줄어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절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물을 타면 물을 탔지 손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종목에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나왔어요. 이미 예수금은 처음에 초기 예수금보다 줄어들었어. 그러면 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어떤 종목을 들어가죠? 또 실패합니다. 그렇게 두세 번 손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저 지하 15층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부터는 종목이 보이지 않고요. 보이는 종목도 확신이 점점 떨어지고 겁먹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질 때 마치 미쓰리에게 후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이 종목 들어가면 무조건 100점 100승이야 하는 종목을 만들어서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딱 먹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 손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나 되는 사람이었어. 다시 시도.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거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후성을 선택해서 이거 호가창이 이게 뭐지? 나 왜 이렇게 당황하지? 할 때 자신감 있게 후성을 추천해서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서 목표 수익률을 이제 이루고 나오셨지만 저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거죠. 호가창, 이거구나. 에이씨, 별거 아니네.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미쓰리에게 후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후성 같은 그런 종목을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나게 귀한 꿀팁을 드리는 거라는 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주식시장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2월 달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동안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했던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1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2월달 준비 아주 꼼꼼하고 아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